저는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척하면서 직접 들었죠. 여보, 정말 깨어나지 않을까요? 제 아내 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의사가 그랬잖아.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소리였죠. 바로 이도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하지. 민준이 없으면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게 우리 것이야.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누군가 의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사고였으니까. 게다가 민준이 그날 밤 왜 그렇게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그날 밤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는지를요. 수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다리 위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잠옷 차림으로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아내를 구하러요.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날 밤 문자 작전이 정말 완벽했어. 민준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이도현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계획대로 됐네요. 민준이 그 커브길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마 병실을 나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제가 친형처럼 여겼던 이도현이 저를 죽이려 했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분명히 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의식을 잃었는데, 지금 저는 멀쩡히 깨어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하지만 저는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환자분, 왜 그러세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제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걸 수진과 이도현이 알면 안 됐거든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복수를 위한 계획을요. 병원에서 혼자 누워있으면서 저는 그날 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사고 당일 제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격리 이지혜 씨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거든요. 사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혜 씨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악몽을 꿨어요. 사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꿈이었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죠. 꿈은 꿈일 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혜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오늘 밤에는 운전을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냥 지혜 씨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지혜 씨의 직감이 맞았던 거죠.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거든요. 여보, 지금 한강대교 위에 있는데 누군가 저를 쫓아와요.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뭔 일이야? 지금 전화해. 하지만 수진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무서워요. 빨리요. 두 번째 문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잠옷 위에 재킷만 걸치고 차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한강대교까지는 저희 집에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저는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아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강대교로 가는 길에 있는 그 커브길에서 사고가 난 거죠. 저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없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날 때까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한강대교에 왜 혼자 있었을까요? 그것도 밤 11시예요. 그리고 누가 수진을 쫓았다는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간호사 정은지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부인분이 가져가셨어요. 부서져서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였습니다. 수진이 증거를 없앤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게 언제였죠? 사흘 전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는데, 사흘 전이라니요. 그동안 수진과 이도현은 뭘 했을까요? 혹시 제 아내나 다른 분들이 자주 오셨나요? 네, 부인분이 매일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이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아직 알리지 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회사 직원분도 오셨어요. 이지혜 씨라고 하시던데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지혜 씨가 왔었구나요.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사장님을 꼭 지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거든 바로 연락해달라고도 하시고요. 지혜 씨는 역시 예리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저는 은지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제 아내에게는 절대로요. 하지만 왜요? 부인분이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은지 씨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은지 씨의 도움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는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수진과 이도현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계획을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들도요. 병원에서 이틀을 더 보낸 후 저는 은지 씨를 통해 바깥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과 이도현은 제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하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어제 부인분이 오셨는데 회사 관련 서류를 가져갔어요. 은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서류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호사분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데려왔다는 건 이미 법적으로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의식불명 상태라면 수진이 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은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또 오셨는데 경비실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더라고요. 회사에서 해고됐다면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혜 씨가 해고됐다고요? 정확히 무슨 이유로요? 돈을 훔쳤다는 이유래요. 하지만 지혜 씨는 그게 아니라고 울면서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과 이도현이 지혜 씨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어요. 아마 지혜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일 거예요. 지혜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사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사장님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혜 씨는 끝까지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은지 씨가 작은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지혜 씨의 핸드폰 번호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믿어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뭉클해졌습니다. 지혜 씨만이라도 저를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은지 씨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요? 아직 태어나기에는 잠깐만이라도 좋아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은지 씨는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괜찮아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날 밤 은지 씨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회사였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저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우리 것이네. 이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무섭긴 해. 혹시 민준이 깨어나면.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 의사가 그랬잖아.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런데 지혜는 왜 해고한 거야? 너무 급작스럽지 않았어? 그 여자가 너무 눈치가 빨라.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 민준이 왜 그날 밤에 나갔는지, 사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행히 돈 훔친 거로 누명 씌우는 건 성공했네. 응. 이제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저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이 제 책상에 앉아서 회사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이 회사 가치가 생각보다 높네. 부동산까지 합치면 빨리 처리하자. 민준이 죽으면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까? 누가 의심해? 완벽한 사고였잖아. 게다가 민준이 그날 밤 왜 나갔는지도 너만 알고 있고. 그래도 좀 무서워. 혹시 누군가 눈치채면. 이제 와서 무서워하기엔 너무 늦었어.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 아니야? 이도현이 수진을 안으며 말했어요. 민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었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저는 충분히 녹음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어요.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지혜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혜 씨, 저예요. 김민준이에요. 사장님? 사장님이라고요? 어떻게? 지혜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깨어나셨어요?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네,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지혜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과 이도현의 배신, 그리고 제가 들은 대화까지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부인분이 그런 분이었다니. 지혜 씨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혜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괜찮아요. 사장님이 무사하시다는 게 중요해요. 지혜 씨는 여전히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지혜 씨,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뭐든지 말씀하세요. 먼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쪽으로 올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알겠어요. 몇 시예요? 8시 어떠세요? 네, 그때 뵙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은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은지 씨에게도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워요. 은지 씨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일 저녁에 잠깐 병원을 비워야 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수진이나 이도현이 오거든 제가 여전히 의식불명이라고 해주세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은지 씨의 도움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지혜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혜 씨가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라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지혜 씨.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혜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분을 만났거든요. 이상한 분이요? 노숙자분이었는데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장님을 구해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최철수 씨라고 하시는데 사고 현장에서 사장님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켜보셨다고 해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다리 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사고 때문에 다치셔서 제가 간단한 치료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무사한지 계속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함께 철수 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밑 어둠 속에서 철수 씨는 작은 불을 피워놓고 있었어요. 철수 씨, 제가 김민준이에요. 철수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괜찮아지셨네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철수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고요? 네, 차가 너무 빨리 왔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 자국도 이상하고 철수 씨의 말을 들으니 제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조작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혹시 그때 다른 목격자는 없었나요? 글쎄요, 워낙 늦은 시간이었고. 아, 그런데 사고 직후에 검은 차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검은 차요? 네, 잠깐 멈춰서 보다가 금방 가버렸어요. 좀 이상했죠? 이도현의 차가 검은색이었어요. 혹시 이도현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러 온 건 아닐까요? 철수 씨,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악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이에요. 철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지혜 씨와 철수 씨, 그리고 은지 씨까지요. 복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진은 제가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였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였죠. 성진아, 나야. 민준아, 어떻게 깨어났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성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응, 깨어났어.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성진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다.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성진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도현이 임시 대표 역할을 하고 있어. 네가 의식불명이라면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있지. 그리고 지혜는 갑자기 해고됐어. 돈을 훔쳤다면서.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지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맞아. 그건 누명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복수할 거야.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내가 뭘 도와줄까?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자세한 계획을 세워야 해.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카페 알지? 거기서 8시에 만나자. 알겠어. 조심해서 와. 저는 성진과의 통화를 마치고 계획을 정리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4명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지혜 씨, 철수 씨, 은지 씨, 그리고 성진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진과 이도현을 완전히 혼내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성진과 만나기 전에 저는 먼저 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수진과 이도현이 또 만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과연 이도현의 검은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2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제 정말 안전한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민주는 절대 깨어나지 못할 거야. 이도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치료비가 나가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알겠어. 하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부담스러워. 저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2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불명인 동안 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혜는 잘 처리한 것 같아? 응, 완전히 끝났어. 다른 회사에도 소문이 퍼져서 취직하기 어려울걸.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될 뻔했으니까.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이도현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서 성진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성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성진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진아,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뭐든지 말해. 수진과 이도현을 한자리에 모을 방법이 필요해. 어떻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퍼뜨리는 거야. 성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야. 오히려 그래야 수진과 이도현이 방심하게 될 거야. 어떤 계획이야? 저는 성진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위험한 계획이지만 효과적일 것 같아.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시작할 거야? 내일부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수진과 이도현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료들과 함께 복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진이 병원에 가서 제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민준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대.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더라고. 성진이 회사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소식은 금방 수진과 이도현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한편 지혜 씨는 회사 주변에서 수진과 이도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두 사람이 뭔가 급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혜 씨가 저에게 전화로 보고했어요. 어떤 준비요?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역시 제가 죽으면 바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철수 씨는 제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물건들을 옮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진이 다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이가 위험하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가족들은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 이 소식을 들은 수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을 거예요. 저는 미리 은지 씨와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부인분이 오시면 중환자실 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은지 씨가 완벽하게 연기를 해줬어요. 부인분, 사장님 상태가 정말 위험해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혹시 다른 가족분들께도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연락할게요. 수지는 급하게 병원을 나갔어요. 아마 이도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을 거죠. 한편 저는 성진, 지혜 씨, 철수 씨와 함께 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까요? 지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분명히 올 거예요. 제가 죽으면 바로 움직일 계획이었을 테니까요. 과연 밤 11시쯤 수진과 이도현이 함께 집에 왔어요. 우리는 미리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끝난 건가? 이도현이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응, 의사가 그랬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수진도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거네. 당연하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샴페인을 열었어요. 제가 죽었다는 소식에 축배를 든 거죠. 민준이 없으니까 정말 속이 시원해. 그래.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저는 핸드폰으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하게 하자. 너무 크게 하면 돈만 나가.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적당히만 하면 돼. 어차피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없을 테고. 두 사람은 제 죽음을 완전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당연히 내가 맡을 거야. 이미 준비는 다 해뒀으니까. 보험금은 그것도 문제 없어. 민준이 죽으면 나한테 다 들어와.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저는 성진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성진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성진아, 왜 여기 있어? 수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성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두 분이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죠? 이도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그럼 슬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진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당연히 슬프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그때 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슨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계신 거죠? 민준아. 수진이 저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샴페인 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거든요. 어떻게 여기 있어? 이도현도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저는 차분하게 말하며 두 사람 앞에 앉았어요. 병원에서는 네가 죽었다고. 죽었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의사가 그랬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멀쩡한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왜 여기서 샴페인을 마시고 계셨죠? 그게 아니라. 이도현이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축배를 든 건 아니죠?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민준아, 오해야. 우리가 왜 그런 일을. 오해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방금 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준이 없으니까 정말 속이 시원해. 그래.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건 뭐야?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방금 전에 두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적당히만 하면 돼. 어차피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없을 테고. 당연히 내가 맡을 거야. 이미 준비는 다 해뒀으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녹음한 파일도 재생했어요. 민준이 그 커브길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다행히 계획대로 됐네요. 그날 밤 문자 작전이 정말 완벽했어. 수진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고 당일 밤 수진 씨가 보낸 문자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죠. 민준아, 정말 오해야. 우리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이도현이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저는 회사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완벽한 사고였잖아. 게다가 민준이 그날 밤 왜 나갔는지도 너만 알고 있고. 민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었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도현이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혜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모두 알고 있어요. 지혜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부인님. 수진이 지혜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혜 씨가 왜 여기 있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넌 해고됐잖아. 누명을 씌워서 해고시킨 거잖아요. 지혜 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때 철수 씨도 들어왔어요. 이분이 누구야? 이도현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구해줬다고? 네, 교통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의 검은 차도 목격하셨고요. 철수 씨가 이도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 차가 사고 직후에 지나갔어요. 잠깐 멈춰서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이도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박수진 씨, 이도현 씨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그리고 횡령 혐의입니다. 안 돼.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아, 제발.
제발 용서해줘.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서요?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수진이 마지막까지 저를 돌아보며 애원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오랜 배신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진 거죠. 일주일 후 저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저를 보고 놀랐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저는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수진과 이도현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직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혜 씨에게는 정말 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 씨를 앞으로 불렀어요. 지혜 씨, 정말 죄송해요. 누명을 씌워서 고생시켜드렸네요. 괜찮아요, 사장님.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앞으로는 고객관계 담당 매니저로 일해주세요. 월급도 2배로 올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사장님. 지혜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성진이는 운영 매니저로 승진이에요. 고마워, 민준아. 성진이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그리고 철수 씨. 저는 철수 씨를 불렀어요.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보안 및 물류 담당으로 일해주세요. 집도 마련해 드릴게요.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한 달 후, 저는 은지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은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지 씨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은지 씨,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뭐예요?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지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말,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거짓 문자를 받고 급하게 집을 나섰었죠. 그때는 아내를 구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음의 함정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으며 저를 도와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수진과 이도현은 법정에서 각각 10년씩 선고를 받았어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횡령까지 모든 죄가 다 드러났거든요. 마지막에 수진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바로 버렸어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요. 지혜 씨, 성진, 철수 씨, 그리고 은지까지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도 전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거든요.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수진과 이도현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테니까요. 그리고 철수 씨, 지혜 씨, 은지 같은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강해졌거든요. 배신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고 선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은지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더 큰 회사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싶어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씩 돌아봐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